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리네요. 이날은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가도기에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연준은 작년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고 이제 인하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변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종목별로 수익률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심하게 나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금리의 향후 방향성이에요. 시장이 판단했을 때 금리 상승을 예상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반면에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에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죠.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나왔기 때문인데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총 3가지로 분류해보자면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나와서고요.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금리와 주가가 같이 상승을 했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지표가 좋게 나왔죠.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프리미엄은 정체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면 주가도 하락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미국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겁니다. 사실상 미국은 이번 3분기 GDP만큼 성장을 이루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프리미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기대 인플레이션은 감소하죠. 그럼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한 가지는 프리미엄이 되겠죠. 프리미엄 영향을 주는 것은 14일날 발표되는 FOMC 회의가 될 거예요.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의 균형을 유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파월이 프리미엄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시장 금리 완급 조절을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성장과 프리미엄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큰 추세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금리 인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100%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쓱 넣어드릴게요. 일명 반반 전법인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최고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 비중은 30%, 무조건 갖고 가시고 35%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나머지 35%는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담는 양방향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아까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총 3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그 중에 성장과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산업경제 회복에 가장 많이 필요한 원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원유나 원자재 소비가 증가하겠죠. 원유 관련 ETF도 괜찮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실물경제 선행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구리도 해당되겠네요. 구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인데요.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대출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상승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만일 대출 금리가 다시 높아진다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택을 내놓는 매물은 줄어들면서 수요가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집을 구하려는 매수자도 어쩔 수 없이 신규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건 주택을 짓는 건설 업체들의 마진 역시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최근 워렌 버핏이 투자한 3개의 주택 건설 업체를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일 거예요. 큰 추세상 앞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숫자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익절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매력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 국채인데요.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구조이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의 가격이 오를 겁니다. 즉 내가 미국 국채 같은 채권 상품을 사놓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채권 투자는 나쁘지 않아요.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는 건 채권의 가격이 급락했다는 의미이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보유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소형 금융주인데요.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미실현 손실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금리가 하락한다면 미실현 손실액은 점점 줄어들 거고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하필 대형 금융주가 아니고 소형 금융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조만간 대형 금융주들은 횡재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 마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재세는 높은 고금리로 인해 초과 수익을 거둔 대형 은행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대다수의 중소형 은행들은 횡재세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흥국 주식인데요.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그동안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유입되었던 자금들이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이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미국이 아닌 신흥 국가들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를 들자면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이나 큰 폭으로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재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큰 영향 없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헬스케어주도 괜찮아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도 있겠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콜라는 마셔야겠죠. 저는 무조건 사이다인데. 식품기업으로는 제너럴 밀스도 있겠네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필수 소비재 업종 내에서도 저렴한 대체재가 없는 그런 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면 바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존도가 적은 기업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필수 소비재라고 할지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후에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틀게 된다면 금리 상승기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상승이나 하락 이 둘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꼭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정해놓고 매수해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매수한 종목에 반대되는 성격의 종목을 담아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한쪽에서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겁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연이은 상승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좋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밑에서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서 더 좋고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양방향으로 균형 있게 접근을 한다면 투자에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